민수의 경제 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현 대표님과 조선주 투자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. 아마 조선주는 많은 투자자들이 그때 사야 되는데 네. 사고 싶었는데 샀어야 하는데 이러실 거예요. 그죠? 네. 그러니까 이 방산, 조선 이런 섹터들은 사실 조정받을 때 사면 계속해서 수익을 주더라고요. 그죠? 네. 그런 쪽으로 보면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또 좀 조정받을 때 올라오고요. 조선주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. 조선주가 사실은 많이 올라서 조정하는 것 같더니만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도 완전히 네. 서프라이즈로 튀어 올랐습니다. 네.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? 네. 일단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미국의 어떤 정책 기대감이 다 반영된 것인가? 네. 아니면 이제부터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?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지는 그렇죠. 것 같아요. 예.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했던 미국의 조선업 재건 이런 부분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현실화가 좀 되고 있었죠. 이 네. 부분은 작년 4월입니다.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서 언급되었던 중국 해운사 그리고 조선업에 대한 불공정 표적화 조사가 좀 시작된 바 있었고요. 이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역대표부가 이제 제재를 좀 확정을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5가지 조치를 확정을 했습니다. 네. 중국 선박 그리고 중국 건조 선박 그리고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그리고 미국산 LNG 수출 시 미국산 선박의 어떤 사용 비율을 요구했다는 점 그리고 5번째가 중국산 항만 장비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 선박과 중국에서 만들어진 배 그리고 외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를 운반하는 배 네. 여기에 대해서 입항 수수료 내라 이런 뜻이고요. 미국에서 이 LNG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산 선박을 어느 정도 비중을 유지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이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겠다. 그리고 중국산 항만 장비로 사용할 때는 관세를 좀 100% 정도 올리겠다. 이렇게 좀 발표를 한 것인데 세부안을 보면 중국 선박의 톤수당 한 $140를 입항 수수료를 좀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. 이 부분은 10월 14일부터 좀 시행이 좀 되고요. 2028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이 부과 금액을 상향시키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중국에서 건조됐던 선박은 톤당 33달러 또는 네. 이 컨테이너 20피트짜리가 우리가 흔히 컨테이너 이 자동차에 싣고 가는 한 블럭이라고 하죠. 네네. 거기 한 20피트 정도 되는 예. 물량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 하나당 250달러를 좀 부과하고 있는데 톤수냐 아니면 피트당 전체 개수를 합산해서 네. 높은 수수료를 입항 수수료를 이제 부과하겠다. 이런 내용입니다. 이 부분이 현실화가 좀 됐는데 일단 지난 2월 달에 수정안에서 좀 나왔던 최초 안보다는 입항 수수료에 관련된 어떤 부과액이 좀 축소가 좀 됐습니다. 여기도 입항 수수료에 했던 부과도 전체 선박 기준에서는 뭐 연간 최대 5번 정도만 매깁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좀 제한이 좀 됐고요. 다만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 관련된 규제가 완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운사라든가 리스사 그리고 중국 선박에 관련된 금융을 제공했던 기업들 또는 뭐 금융기관들에 관련된 제재가 같이 적용이 좀 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 수위는 높아졌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결국은 이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제 네. 미국이 제조업이 약하다 보니까 특별히 배 같은 걸 지금 뭐 만들지 못하니까요. 그죠? 네. 근데 이거는 결국은 패권 경쟁에 있어서 이제 배라고 하는 게 이제 해군력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군사적인 목적 이런 것도 상업적인 목적도 있지만 군사적인 목적도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. 네, 그렇죠. 일단 이런 부분들이 네.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위를 좀 점하기 위해서 입항 수수료라는 카드를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.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국이 그동안 좀 강조했던 이 해양 패권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뭐 상선의 어떤 선박 수를 좀 늘리는 그런 전략들보다는 미국 해군의 어떤 이 건조 능력이라든가 유지 보조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미국 자체적으로 소화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떤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좀 이렇게 좀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관세 협상용 카드로 어느 정도는 좀 활용될 수 있겠지만 완벽한 규제를 뭐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가속화되면서 오히려 이 동맹국을 좀 중심으로 한 이 미국 선박의 건조라든가 유지보수 관련된 어떤 역량들을
조금 더 좀 확대시킬 수 있는.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추산하고 있는 어떤 추정비, 국방 예산들이 뭐 감축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상당수 미 해군의 어떤 예산들이 좀 더 증가됐던 요인들. 특히나 향후 5년간 미국에서 미 해군에서 어떤 발주될 수 있는 선박 건조의 어떤 양들은 점진적으로 한 연간 25%에서 많게는 40% 정도 좀 상향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주목해 보면 막연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뭐 한국과 일본 두 뭐 우방국의 상대적인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뭐 슬롯이라든가 뭐 건조 능력들 그다음에 이제 뭐 인도 능력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 보면 일본보다는 한국의 상대적인 또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막연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정책 현실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정책적인 수혜 기대감으로 오른 조선주 그 가운데서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선호주입니까? 네, 일단 지금 미국의 단기적인 정책 기대감들 보면 지금 해군 건조라든가 뭐 군함 건조, 군함을 좀 지원하고 있는 상선 건조 이렇게 뭐 두 가지 키워드가 재차 좀 언급이 좀 되고 있었고 여기도 해서 MRO라는 미국 군함에 관련된 유지 보수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재차 좀 강조가 좀 되고 있었고 뭐 지난주에 좀 방문했던 이 미 해군성 장관의 어떤 방문 이후로 아직 뭐 구체적인 어떤 메시지들이 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이 건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4척에서 많게는 20척 정도에 가는데 수주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탑픽은 HD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. 지금 연초 대규모 컨테이너 선에 관련된 선박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입항 수수료 부과를 좀 현실화되는 관점에서 주요 글로벌 선사들이 선택지를 중국보다는 한국과 일본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컨테이너 선박에 관련된 수주량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 봤을 때 HD 현대중공업들이 슬롯에 관련된 어떤 잔여 여유분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 어떤 수주 성과를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MRO 사업에 관련된 어떤 사업 계획을 올해 연초에 좀 발표를 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상반기 안에 상대적인 MRO 수주 성과를 획득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저는 뭐 기간 수익률 관점에서 주가는 한 20거래일 기준에서 한 39.8% 정도 상승은 했지만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 관점에서는 그래도 저는 여력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미국의 정책적 기대감, 그 다음에 또 뭐 MRO 이런 거 보면 1차적으로는 한화그룹이 하나오션이 네. 가장 이 혜택이 큰 거 아니에요? 근데 그렇죠. 그중 그 하나오션보다는 현대중공업 말씀하셨네. 네.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 내 필리조선소를 좀 인수했기 때문에 네. 미국 자체에서 관련된 사업 제안들은 이 허들은 좀 없다는 관점에서 더 좋죠. 그래서 이제 MRO에 관련된 수주 성과는 하나오션들이 더 많은 비중을 좀 가져가겠지만 주가에 대한 이 기대 수익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좀 있겠고 네. 이 부분이 수주 성과로 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어떤 주가의 어떤 정체 기준을 좀 봤을 때 HD 현대중공업의 최근 상승률들이 조금 더 견조하지 않았나.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 네. HD 현대중공업이 향후에 재차 뭐 군함 건조라든가 MRO 사업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을 수반해 본다면 상승의 여력 관점에서 하나오션보다 조금 더 매력도가 좀 있다는 뜻이고요.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기간 조정을 일부 좀 거치게 된다면 전 점진적으로 이 상승 여력가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해당된 기대감들 주가에 많이 상당히 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보여줄 것은 기대감이 아니라 수주 성과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표현드리겠습니다. 네. 미국의 정책적 특별히 이제 중국을 견제하고 그리고 이런 약간 방산 목적 그거 이제 말고도 이제 LNG 쪽 모멘텀이 있잖아요. 물론 네. 이제 뭐 알래스카 개발 이건 또 좀 다른 얘기인데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고 네.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체제에서는 미국의 LNG를 해서 이제 외국에다가 막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면서 이제 중국배 이용하지 말라 뭐 이런 거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에는 어떤 기업이 수혜가 있습니까? 네.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네. 정책 기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. 바이든 행정부에서 좀 규제했던 내용들이 LNG 수출 터미널에 관련된 규제가 좀 있었어요. 이게 취임 직후에
행정명령을 통해서 수출 터미널의 이 규제, 허가 규제를 좀 대폭 좀 폐지하거나 좀 완화 좀 시켰는데 최근에 이 허가 확대가 재차 좀 증가되는 부분들은 뭐 LNG 프로젝트에 관련된 어떤 가시성들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미국 자체적인 LNG 수출 정책은 어느 정도 이제 기조하기는 했다. 다만 이런 부분들이 관세 협상에서 카드로 좀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. 그래서 우리 LNG 사가지 않으면 관세 부과할 거야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들이 저는 오히려 이 LNG 선박의 수요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요.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이 LNG 선박의 수요, 그러니까 추가 및 어떤 신규 수출 성과가 올해 1분기에 국내 어떤 수출 성과로 좀 이어졌던 측면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다만 현재 미국령 항만을 좀 이동할 때 이 존스법이라는 해운 법률이 허들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이 폐지가 좀 될 것인가.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폐지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재차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920년도에 제정된 법입니다. 이게 미국 내 항구로 오가는 선박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건조가 되어야 되고 미국인이 해당 선박을 소유해야 되고 선원의 75% 이상이 미국인들로 구성되어야 된다라는 법률인데 이게 보호무역주의에 관련된 관점에서 1920년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당시가 뭐 2차 대전이 좀 발생하기 이제 전이긴 하지만 이게 1940년도, 그러니까 1930년도에서 40년도로 좀 이어지는 이 구간에 미국이 유럽향 수주 물량들을 급격하게 좀 받으면서 이 글로벌 선박 생산 1위에 좀 등극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 존스법이 당시에는 뭐 미국 안에서는 굉장히 어떤 조선업의 어떤 선박이라든가 미국을 좀 주축을 하는 업황이 장기적으로 좀 호황기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좀 됐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해당되는 어떤 법률들 이런 것들이 규제가 좀 됐던 부분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의 어떤 건조 가격들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경쟁력을 좀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존스법으로 인해서 글로벌 선박 생산 뭐 1위를 좀 기록했던 미국의 조선업이 좀 위축시키다 어떤 가장 큰 배경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허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LNG 선박의 수요 관점에서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떻게 좀 해석이 좀 될 것인가.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입항수수료 부과 안에서도 미국 안에 LNG 선박을 수출할 때 미국산 선박을 사용해야 되는 의무 비율이라는 게 아직 뭐 공식적으로 좀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비중들이 향후에 좀 확정됐을 때 변수 요인들이 좀 가장 큰데 종합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일단 LNG 선박의 경우에는 존스법을 좀 우회할 수 있는 요건들이 굉장히 좀 큽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가 미국인이 소유하는 외국 선박의 경우에는 타국에서 좀 제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선박으로 좀 등록 절차를 통해서 존스법을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LNG 선박의 다른 상선에 비해서는 좀 용이한 그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감안해 보면 LNG 수출 기조가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LNG 선박에 관련된 우회 요건들을 하여금 중국의 규제가 가속화된다는 관점에서 국내가 한국조선이 특히나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 LNG 선박의 경우에는 글로벌 3강 체제입니다. 중국의 위슨조선소 그리고 한국의 하나오션 뭐 삼성중공업인데 기술력적이라든가 시공 건조 동력은 삼성중공업이 가장 좀 높기 때문에 위슨조선소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좀 제재를 받았어요. 선봉 모듈을 러시아에 좀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제재 요건들을 보면 FLNG 시장은 당분간 한국의 독주 체제를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LNG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. 삼성중공업도 안 오른 건 아니지만 그죠? 여타 뭐 한국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에 비하면 탄력이 좀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? 어쨌든 조선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. 그러면서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두 기업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조선주 얘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